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입안에도 어쩌면 살고 있을지 모르는 흔한 세균, 후소박테리움 누클레아툼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이게 평소에는 뭐 괜찮은데 특정 상황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맞아요. 특히 대장암이나 유방암 같은 질병과 연관되면서 암 성장을 막 돕고 심지어 항암 치료 효과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세균입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어떤 연구팀의 논문인데요. 아주 정밀하게 이 후소박테리움만 딱 골라서 없애는 새로운 항생제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거죠. 네, 목표는 아주 명확했죠. 그런데 그 연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해요. 원래 계획은 실패했는데 오히려 더 흥미로운 걸 발견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과학 연구가 종종 그렇죠. 자, 그럼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발견의 의미는 또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선 이 후소박테리움 누클레아툼. 이게 왜 문제냐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입안에 있을 땐 뭐 크게 문제 삼지 않는데 이게 어쩌다 혈류를 타고 다른 곳, 특히 암 조직 같은 데로 가면요. 네, 거기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고 암세포 성장을 돕는다는 거죠. 그렇죠. 기존 항생제로 물론 잡을 수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좋은 균까지 같이 죽여버리니까 그게 좀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부작용이 크죠. 그래서 연구팀은 아주 스마트한 방법, 그러니까 이 세균만 콕 집어서 공격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주목한 기술이 바로 안티센스 올리고머, 줄여서 ASO라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펩타이드 핵산, PNA라는 분자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PNA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뭐냐면요. 특정 세균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들려면 중간에 mRNA라는 설계도가 필요한데 이 PNA가 그 mRNA에 딱 달라붙어서 단백질 생성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특정 자물쇠, 즉 세균의 필수 유전자에만 딱 맞는 열쇠를 만드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비유가 좋으시네요. 그리고 이 PNA 열쇠를 세균 안으로 잘 배달하기 위해서 세포 투과 펩타이드, CPP라는 일종의 배달 태그도 같이 붙였어요. 배달 태그요. 네, 여러 태그를 테스트해봤는데 RXR4XB라는 특정 CPP 태그가 후소박테리움에 특히 잘 들어간다는 걸 확인했고요. 와, 정말 cham단 기술이네요. 유도 미사일 같아요. 그래서 이 PNA 미사일을 후소박테리움 생존의 필수적인 유전자들, 뭐 ACPP, FCSD, YRA 이런 것들을 향해서 발사했는데 결과는요? 결과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놀랍게도 목표했던 그 여러 필수 유전자들을 공격하는 PNA들이 세균 성장을 거의 억제하지 못했어요. 네, 아니 정밀 타격을 노렸는데 효과가 없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여러 가능성이 있겠죠. PNA가 뭐 세포질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아, 배달 사고 같은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표적으로 삼았던 유전자들이 생각보다 덜 필수적이었을 수도 있죠. 아, 핵심 타겟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네, 또는 뭐 후소박테리움이라는 세균 자체가 가진 유전체 특성 때문에 이 PNA 기술 자체가 잘 안 먹혔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애초에 계획했던 그 표적 치료 전략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아,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보통 실험할 때 비교를 위해서 대조군을 쓰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이 연구에서도 아무 유전자도 표적으로 삼지 않는 그냥 가짜 PNA 같은 걸 대조군으로 사용했는데 바로 이 대조군 중 하나가 엄청난 일을 해냈다고요. 맞습니다. 진짜 예성 밖이었는데요. FUS79라고 이름 붙인 대조군 복합체가 있었어요. 이게 RXR4XB 배달 태그에 GACTAAPGT라는 특정 서열의 PNA를 붙인 거였는데 이게 뜻밖에도 아주 강력한 살균 효과를 보인 겁니다. 잠깐만요. 표적 없이 그냥 만든 대조군요. 그게 효과가 있었다고요? 와, 이게 과학의 묘미인가요? 정말 그런 셈이죠. 의도치 않은 발견이었어요. 그럼 그 FUS79는 그냥 아무 세균이나 다 죽이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좀 다른가요? 그 점이 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FUS79가 실험한 여러 종류의 후소박테리움 균주 한 5종 정도는 아주 효과적으로 죽였어요. 그런데 같은 후소박테리움이라도 특정 아종, Fnucleatum subsp. 빈센티아이, 줄여서 FNV라고 하는데 이 아종에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같은 후소박테리움인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네. 그리고 다른 구강세균, 예를 들어 피 진지발리스나 아니면 그냥 대장균 있잖아요. 이콜라이. 이런 애들한테도 효과가 없었어요. 아, 그럼 무차별 살균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후소박테리움을 좀 가려서 죽이는 선택성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상당히 선택적이었어요. 이게 왜 그럴까 더 파고들어 봤더니 이 살균 효과가 PNA의 그 염기 서열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네. 그 PNA 서열, GACT, AATGT 이거랑 배달 태그인 RXR4XP의 조합, 이 특정 조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같다는 거죠. 조합이 중요하다. 네. 심지어 PNA 대신에 화학 구조가 아예 다른 PMO라는 물질로 바꿔치기를 해도 그 서열과 RXR4XP 태그 조합만 유지하면 비슷한 살균 효과가 나타났어요. 와, 신기하네요. 그럼 이건 처음에 의도했던 그 유전자 차단 방식, 안티센스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동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강력한 증거죠. 그럼 도대체 이 FUS79는 어떻게 세균을 죽이는 걸까요? 유전자를 막는 게 아니라면요, 뭘 하는 걸까요? 그 단서를 찾기 위해서 RNA 분석을 했어요. FUS79에 죽는 균주 FNN23랑 아까 말씀드린 살아남는 균주 FNB, 이 둘의 유전자 발현 패턴을 비교해 본 거죠. 네네. 그랬더니 핵심적인 발견이 뭐였냐면 FUS79에 취약한 균주에서는요, 처리하고 한 16시간쯤 지나니까 세포막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활성화되는 비상대응 시스템 관련 유전자들이 있어요. 시그마 E 조절 유전자군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 발현이 막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예요. 세포막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요? 그게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하면 세균이 내 세포벽, 내 세포막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비상사태야. 하고 막 소리치는 것과 같은 거죠. 관련 유전자들을 막 켜는 거예요. 아하, 비상벨을 울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내성을 가진 FMV 균주에서는 이런 반응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 FMV는 태평했군요. 네, 이걸 종합해보면 FS79는 목표 유전자를 차단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마도 특정 후소박테리움의 세포막 자체를 직접적으로 손상시켜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결국 그 스트레스 때문에 세균을 죽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세포막을 공격한다. 네, FMV가 왜 살아남는지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걔네들은 세포를 감싸는 그 외부 보호막 구조, APS라고 하거든요. 그게 좀 달라서 FS79의 공격을 덜 받거나 막아내는 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요. 와, 정말 놀라운 발견의 연속입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연구팀은 원래 후소박테리움만 정밀 타격하는 항생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건 실패했어요. 네, 계획대로는 안 됐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목표 유전자가 아니라 세포막을 공격해서 특정 후소박테리움만 골라 죽이는 FS79라는 새로운 후보 물질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거네요. 정확히 요약하셨습니다. 네. 이야... 이 연구가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첫째는 과학 탐구에서 대조군 실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네, 대조군이 주인공이 될 줄이야.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기술을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대상, 여기서는 후소박테리움 같은 비모델 세균에 적용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얼마나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실패 속에서 얻은 교훈이네요. 네. 하지만 동시에 이 FUS729C는 어쩌면 후소박테리움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겁니다. 물론은 이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인체에는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밝히려면 아직 갈 길이 멀죠. 추가 연구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네, 정말 그렇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 몸속에 사는 미생물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우리가 그걸 조절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예측하기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계획된 성공보다도 예상치 못한 실패나 이런 우연한 발견이 오히려 우리가 몰랐던 생명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게 또 과학의 매력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지식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